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건강 지식은 60세 남성의 자위에 대한 진실입니다. 저는 종종 많은 환자들에게서 의사 선생님, 이 나이에 아직도 자위를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타이베이 영민총의원 비뇨기과에서 30년간 진료하며 이런 질문을 10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위는 더럽고 노년에는 성이 없어야 한다는 관념을 주입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생 지속되는 생리적 행위의 노화 방지의 핵심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데이터로 확인해보면 96%의 사람들이 이 행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동년배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한 학자가 7,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익명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 3.62%만이 자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100명 중 96명이 스스로의 욕구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60세 이상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의 남성이 여전히 자위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성적 욕구는 DNA에 새겨진 본능이며 나이와 무관하다고 항상 말합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여성의 60%와 남성의 46%는 여전히 자위가 문명화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습니다. 은퇴 후 홀로 지내던 첸 씨는 몰래 자위를 한 후 항상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빈뇨와 배뇨통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그의 전립선이 장기간의 금욕으로 인해 심각하게 충혈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참는 것이 건강한 줄 알았지만 오히려 병을 키운 것입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60세 이후 자위의 황금 가치는 호르몬부터 심혈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줍니다. 첫째, 전립선 청소부 효과입니다. 전립선은 매일 약 2mm의 액체를 분비하는데 만약 배출되지 않으면 고인 물탱크처럼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3만 명의 남성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매월 21회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4% 낮아졌습니다. 68세의 데이비드 씨는 아내와 사별 후 사정을 멈췄고 매일 밤 6번씩 소변을 보며 골반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규칙적인 자위를 재개한 후 그의 야간요 횟수는 12회로 줄었고 전립선 초음파에서도 충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테스토스테론 분비의 활성화 스위치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활력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나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73세에 은퇴한 소방관 프랭크 씨는 내원 당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임상적 최저치에 가까웠고 허리가 굽고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그가 매일 10분씩 의식적인 자위를 시작하자 3개월 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7% 상승했고 근력과 수면의 질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몸속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혈관 건강에 숨겨진 건강검진입니다. 발기가 되려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분비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심혈관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69세의 해럴드 씨는 5년간 발기가 되지 않았는데 검사 결과 경동맥 플라크 형성 위험이 동년배보다 40% 높았습니다. 발기 기능은 혈관의 압력 테스트와 같습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전신 동맥경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규칙적인 자위가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고 심장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5가지 자위 오해입니다. 오해 1. 자위는 조로의 원흉이다. 정반대입니다. 올바른 자위는 사정 조절 능력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스톱 스타트 방법을 지도합니다. 사정 직전에 자극을 멈추고 반복 훈련을 한 후 85%의 조로 환자들이 사정 잠복기가 3분 이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음경을 세게 쥐는 등 과도하게 거친 방식의 자위는 신경을 손상시켜 민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합니다. 오해 2. 성인물을 보는 것이 더 자극적이다. 62세의 저우 씨는 휴대폰 속 자극적인 영상에 빠졌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뇌가 높은 자극의 콘텐츠에 의존하게 되어 성인물 유도성 성기능 장애, 파잇가 형성된 것입니다. 영상의학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성인물을 시청한 남성은 뇌의 보상 중추가 실제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40% 감소했습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과일이 달지 않게 느껴지는 것과 같다고 저는 비유합니다. 오해 3. 노년의 자위는 부적절하다.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 중 28%가 여전히 자위 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년배보다 평균 수명이 5.2년 더 길었습니다. 성의학의 대가 마스터스 박사는 자위는 가장 안전한 성적 표현 방식이며 특히 노년층에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환자 중 80세의 이 교수님은 매주 2회 자위를 하는데 건강검진 지표가 60세 아들보다 좋습니다. 오해 4. 파트너가 있으면 자위하면 안 된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부 생활은 정서적 교류이고 자위는 자기 탐색입니다. 둘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58세의 장 여사는 남편의 자위 사실을 알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친구와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두 가지 경험 모두 가치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성건강 계획을 세웠고 부부 관계는 오히려 더 친밀해졌습니다. 오해 5. 자위 후 허리 통증은 신호다. 이는 가장 흔한 인지 오류입니다. 진정한 과도한 자위의 증상은 성기 통증, 배뇨 시 자결감, 지속적인 피로 등입니다. 단순한 허리 통증은 대부분 자세가 부적절했거나 오래 앉아서 자위, 허리 근육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환자는 자위가 신장을 해친다는 뜬소문을 듣고 반년간 금욕했다가 오히려 불안증과 발기부전을 겪었고 심리상담을 받고서야 회복되었습니다. 중년 남성을 위한 황금 자위 지침입니다. 빈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길 3보 원칙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60대 65세는 주 1대 2회, 65대 70세는 2주 1대 2회, 70세 이상은 월 1대 2회입니다. 핵심은 다음날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지 등 신체 반응에 따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환경, 의식적인 공간을 만드십시오. 시끄럽거나 산만한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제 환자 왕 씨는 서재 구석을 휴식 공간으로 바꾸고 아로마와 잔잔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신체 명상을 마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식적인 자위는 기계적인 자위보다 도파민 분비가 더 오래 지속되고 사후 불안감이 62% 감소합니다. 기술, 속도에서 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정지상주의를 버리고 신체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익숙하지 않은 손을 사용해 신경의 관성을 깨보는 것도 좋습니다. 골반적인 운동을 추가하여 자위 전 항문 수축을 20회 실시하면 사정 조절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린 씨는 이 연습을 3개월간 한 후 더 이상 빠른 사정을 추구하지 않게 되자 오히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신체와의 연결감을 느꼈다고 피드백했습니다. 금기사항, 이 레드라인은 절대 넘지 마십시오. 이물질을 사용한 자극을 금지합니다. 수건을 삽입했다가 요도 손상을 입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음주 후 자위를 피하십시오. 알코올은 성신경을 억제하며 장기적으로는 발기부전, 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영상은 단호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창을 전환하며 시청하는 방식은 뇌의 둔감화를 가속화합니다. 자위가 불편함을 유발할 때의 6가지 경고 신호입니다. 다음 증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배뇨 이상, 빈뇨, 절박뇨, 요도 자결감. 전립선 충혈일 수 있습니다. 발기곤란, 3개월 이상 발기가 어려운 경우. 혈관이나 신경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시 통증, 정낭염이나 요도염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생식기 손상, 포피 파열, 소대 출혈. 대부분 거친 자위로 인해 발생합니다. 정서적 저하, 자위 후 지속적인 죄책감이나 우울감. 심리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영상 의존, 시각적 자극 없이는 발기가 어려운 경우.
둔감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비뇨기과나 남성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건강도 혈압, 혈당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과 화해하는 것이 60세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75세의 한 환자가 두꺼운 노트를 들고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을 다 적었습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관리 수업이었군요. 그의 안도하는 미소를 보며 저는 30년 전 이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 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사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생각의 족쇄도 부숴야 한다. 60세 이후의 자위는 본질적으로 자기 몸과의 대화입니다. 편견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한때 오명을 썼던 이 행위가 사실은 노화에 맞서는 비밀 무기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립선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혈관의 탄력을 지켜주며 호르몬의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만약 당신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여전히 노년의 자위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를 공유해 주십시오. 오해를 깨는 첫걸음은 자신의 욕구를 정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몸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생명에 대한 최고의 예의입니다.